이곳에 도착해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제일 먼저 작업장 같은 농가가 보이거든요. 이곳 안쪽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보여요. 이 먼지가 없다면 방금 전까지도 여기서 무언가 작업을 해서 옮겨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칠판에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이곳에서 생물의 다양성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원을 가꾸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토종식물만 사용하거나 정원을 그대로 두고 야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가꾸는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한다고 써 있고요. 예를 들자면 민들레 같은 종류들 있잖아요. 잡초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얼만큼 남겨두고 나무의 균열 같은 걸 봉합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놔둔다는 거예요.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날아다니는 곤충, 그러니까 말하자면 벌 같은 그런 곤충이 60%를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식물끼리 서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었나 봐요. 화학물질 같은 걸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것들을 되돌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그레이트 딕스터 하우스 앤 가든스 같은 경우는요, 이름도 너무 어렵네. 이거 진짜 길어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다 틀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줄여서 얘기해봐요. 그레이트 딕스터? 그디까? 아무튼 전설적인 정원 디자이너라고 하는 크리스토퍼 로이드의 집이에요, 여기가. 그 사람의, 그래서 하우스 앤 가든스라고 얘기하는 게 집이자 정원인 거거든요. 근데 이곳이 이게 단순한 정원 그 이상으로 영국 정원의 그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얘기를 한대요. 살아있는 교과서. 왜 그러냐면 이곳에 본래 15세기경에 중세 저택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20세기 초에 그 건축가 에드윈 루티언스라고 하는 사람이 증축하고 또 개조를 하고 막 이러면서 튜터 스타일, 그러니까 영국의 튜터 가문 하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왕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튜터 스타일의 집으로 그러니까 재창조를 했었는데, 이 루디언스가 영국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유난히 좀 이렇게 잘했었나 봐요. 그 정원과 건축물의 이 조화를 중시한 설계 자체가 크리스토퍼 로이드 정원 디자인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 눈이 약간 왠지 주저앉은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옆으로 기울어졌네? 오, 의도한 건가? 그러게, 의도한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하다 보면 그냥 살다 보니까 기울어진 거 아닌가? 이게 로이드 가족의 소유가 된 거는 1910년도고요. 이때 이 로이드의 아버지인 나단리엘 로이드가 이 집을 구입하고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1921년에 크리스토퍼가 태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평생을 살았대요. 계속 살았으니까 그 사람의 모든 흔적들이 여기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정원 디자인의 천재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도 바로 이곳에서. 여기가 정원의 구성이 미완성의 예술 같은 정원. 미완성의 예술 같은 정원. 끝이 없다 뭐 그런 뜻인가 보다. 많이 말하자면 그런 네. 거죠. 딱딱한 틀이 없이 실험과 창조가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정원 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공간이 생김새, 색감, 식물 구성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죠. 특히 믹스드 보더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정원에 쭉 보면 제가 꽃을 섞어놨다고 했잖아요. 영국 네. 정원이 그 방식이 믹스드 보더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믹스드 보더로 여기가 유명하대요. 여름에 특히 여기 꽃들이 전부 다 만개를 하는데 이 다년생 꽃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름만 되면 한꺼번에 쫙 꽃이 피는 게 그게 정말 그 조화가 극적이라는 거죠. 이게 크리스토퍼 로이드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전통을 중시하면서도 고정관념을 깨는 과감한 시도를 즐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1990년대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장미 정원을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다채로운 열대 식물을 심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결심 아니면 힘든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식물인데 그래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고 하고요. 이 그레이트 딕스터 같은 경우는 정원 디자이너나 조경학자 그리고 원예 애호가들의 일생에 한 번은 꼭 와야 될 성지로 돼 있대요. 그러니까 현재에도 로이드가 남긴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정원 유지하고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중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데이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거든요. 꽃 이름이랑 똑같아서 헷갈릴 수가 있겠어. 그런데 그 엄마와의 케미가 또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크리스토퍼 같은 경우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어머니 데이지 로이드와 함께 살면서 이 정원을 꾸몄다고 그러는데 이 데이지 역시 뛰어난 정원사였고 그러니까 그 피가 이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녀의 감성과 로이드의 대담한 실험 정신이 이 절묘하게 균형을 이뤘다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이 정원은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철학이 있는데 로이드의 정원 같은 경우는 언제나 변화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예술작품이라고 믿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원에 매일 나가서 식물들 관찰하고 필요하다면 다 과감하게 뽑아버리고 그냥 새로운 식물들을 막 심은 거죠. 그래서 아까 열대 식물도 심고 이랬던 거죠. 저만큼 좀 변덕스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대신 돈이 좀 많이 들어갔겠네요. 내가 보기에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덕분에 그레이트 딕스터 같은 경우 늘 이 다이나믹한 생명체를 갖고 있다고 평가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진짜 명언이 있는데 정원은 와 아름답다 하면서 그늘에 앉아서 감탄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계속 변화해야 되고 뭔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믹스드 보더라고 하는 그거 있죠. 그냥 막 뿌려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조차도 계획되어져 있고 노력하고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영국 정원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을 하나도 적어놓지 않아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와서 느껴지는 건 굳이 이름을 알 필요가 있을까? 이거예요. 이게 개별적으로 아름다운 거 인정을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같이 있어서 아름다운 그거 있죠. 믹스드 보더. 여기에서 그 진가를 보여주네요. 그대 떠난 길을 나 홀로 걸어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다시 널 만날 수
좁은 길로 통과하면 또 다른 공간, 또 좁은 길로 통과하면 또 다른 공간. 그런데 분명히 식물이 겹치는 건 맞아요. 꼭 그래서 무슨 박물관처럼 그 꽃이 이름이 뭐다 이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씨가 또 날아가서 새롭게 자리를 잡고 또 날아가서 또 자리를 잡고, 그리고 정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손이 닿을 수 있을 만한 곳, 저 부분은 인간의 손이 닿는 곳이 아니고 여기는 인간의 손이 닿는 곳인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어떤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릇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는 자연들이 알아서 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는 잡초가 없을까요? 잡초도 꽃이 된 건가?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도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여. 그대 오길 바라며 기다려 이 밤이 다 지나도록. 대나무네? 멋스러운데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다 덩어리야. 하나의 그냥 정원이라고 하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전혀 인지를 못했어요. 나 홀로 걸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다시 널 만날 수 있을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대 떠난 길을 나 홀로 걸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다시 널 만날 수 있을까. 이 향, 오, 가든 큐에서도 이 향을 맡았지만 또 저희가 간 곳에, 거기가 어디였더라? 위슬리 가든, 거기에도 얘가 있었는데 약간 고수향 같은데 향기로운 고수향이거든요. 자기야, 여기쯤 보니까 베트남 쌀국수 냄새 나지 않아? 그죠? 얘 때문에 그래요? 그렇네. 내가 이 향이 도대체 무슨 향일까 생각했더니 고수향이었던 거야. 텅 빈 거리 위를 걷는다. 흩어진 기억을 밟으며 차가운 바람이 내게 말을 걸어. 남겨진 시간 속에 머물러 피어날 수 없는 약속들이 시든 꽃처럼 져버렸어. 조금만 더 단 한 번만 너를 불러도 될까. 멈춰버린 내 시간에 너는 아직 웃고 있어. 시든 꽃의 눈물은 아직도 너를 닮았어. 애써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피어나는 걸. 지워지지 않는 온기, 다시 너를 꿈꾸는
멈춘 기억 희미한 네 목소리를 따라가 바래진 우리의 그 계절은 서랍 속에 잠든 채 잡으려 해도 스치는 너 손끝에 닿을 듯 멀어 멍든 마음 감싸 안아 또다시 난 내게 닿고 싶어 시든 꽃의 눈물은 아직도 너를 닮았어 애써 잊으려 할수록 더 깊게 스며드는 걸 사라질 수 없는 상처 다시 너를 그리게 해 아무리 외면해도 너는 내 안에 살아 다 버린다 해도 내 심장은 널 기억해 이름 없는 바람 속에 너를 부르고 있어 시든 꽃의 눈물은 여전히 너를 품고 있어 끝없이 번지는 아픔 그 안에 너를 안고 있어 다시는 피지 못할 사랑 그 이름을 불러본다 텅 빈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너를 보내본다 달이 지고 별이 져도 그대 소식은 오질 않네 등불 켜둔 창가에서 나 홀로 이름을 불러 가슴 깊이 숨겨둔 날 바람 되어 스쳐가네 다시 오마 약속했던 그 계절은 지나가네 늘 일이야 그 노래 속 웃던 얼굴 떠오르네 잡을 수 없는 그 손길 꿈처럼 멀어져가 늘 일이야 저 달에게 전해줘 내 그리움 사랑도 청춘도 매화처럼 지고 있네
봐도 봐도 끝이 없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끝이 없이 이어지는 이 꽃밭은 도대체 그냥 경이로울 뿐이에요. 경이롭다. 그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하우스 앤 가든스라고 하는 딱 그 말이 딱 이해가 돼요. 아, 여기는 집도 빠질 수가 없고 가든도 빠질 수가 없어요. 주연을 누구에게 내줄 수가 없어. 그러게요. 동등한 입장의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1년 내내 이 모습은 아닐 거 아니야. 아니죠. 지금이 피 큰 것 같아요. 제가 그죠? 그 보기엔. 여름에 피는 꽃들이 이제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가장 피크인 것 같고요. 오늘 날짜는 5월 31일입니다. 그렇죠. 지금이 한창 피크 이렇게 꽃이 다 필 때 있잖아요. 네, 햇살 네. 좋고 그런 것 바람 같아요. 좋고 바람 좋고 아, 최고야 최고. 구름 좋고. 구름도 좋네 심지어. 아.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식물들을 키우는 곳인 거예요. 여기 메모들 이렇게 남겨놨고. 여기 들어가면은 백설공주 이거 어떻게 알아? 들어가서 보면은 왜 그 얘기하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있다고? 나오고. 여기? 아, 집이 정말. 집이 작아요. 숙이고 들어가야 돼. 아, 그렇구나. 진짜 그렇네? 숙이고. 한번 들어가 보실래? 진짜 그렇게 들어가야 되네. 헬로. 작업하시네요. 작업을 직접 하시네요. 여기에서 씨앗들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파는 거예요. 재밌다. 이 조그만 병은 어디서 났을까? 아, 귀엽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또다시. 아까 저분들이 그러면 그 일곱 난장이 중에 3명인가? 이렇게 여기에서 다양한 종류들을 키우나 봐요. 근데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죠. 진짜 집이 너무 귀여워요. 정말 이름을 제대로 오늘 알고 가요. 얘 제라늄 씨락이라고 요 이름을 갖고 있는 애예요. 이렇게 보라색 꽃이 피고 있는 애. 원종제라님인가요? 이게 진짜 트루 제라늄. 아. 그냥 제라늄, 펠라고늄이 아닌 제라늄. 그 제라늄은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통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히 페라고늄하고는 속이 달라요. 제가 한국에 가져갈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데 올 때마다 너무 아쉬워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화원 가면 정말 진짜 많이 들고 오는 거. 청님이 맨날 저보고 뭐라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식물 구매욕이 강한 사람인데 정말 참기 힘듭니다. 여기가 한국이었으면 좋겠어. 사가져갔으면 좋겠어. 사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진짜 크더라고. 하우스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거면 나도 만들 것 같은데? 진짜? 진짜? 그럼 하나 만들어줘. 기다리고 있을게. 청님 또 빈말 하지 마. 빈말 나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나 저 조만간에 이런 거 하나 가질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뚜껑도 열려야 돼. 이렇게 뚜껑도. 자, 오늘 온 그레이트 딕스트 하우스 앤 가든스. 이름이 참 어려워서 외우기도 힘들지만 일단 그 평온한 느낌이 들면서 자연 그대로의 느낌이 다양하게 식물이 심어져 있어서 좀 뭐랄까 아름다웠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인 것 같아. 하긴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거를 보고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오히려 말문이 막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청님의 그런 대답이 당연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내일 또 찾아뵐게요. 내일 또 봐요. You're not my flower because you're bright in the heart, not because your colors shine or your petals
are the best. You're not my flower for the way your beauty shows, or the way your gentle scent softly lingers as it goes. You're my flower because you bloom in me, deep inside my heart, where no one else can see. No garden could grow what I already know. You are mine because love made it so. It wasn't something I chose, like picking from a field. You grew there on your own, without a word, without a shield. You're not a rose because of thorns, or a lily for the like. You're my flower simply 'cause you bloomed into my life. You're my flower because you bloom in me, deep inside my heart, where no one else can see. No garden could grow what I already know. You are mine because love made it so. You are my flower, already blooming